안녕하세요. 채널 기능한의학 한의사 황지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리와 새싹보리 그리고 보리차의 좋은 점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는 우리가 밥 대신 쌀밥 대신에 보리밥을 지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물 대신에 우리가 보리차로 끓여서 먹곤 했죠. 한자로 보면은 이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밀이라는 것도 있죠. 호맥. 그리고 귀리는 연맥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합해서 맹류라고 하죠. 이웃님께서 새싹보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요청해 주셨는데, 새싹보리는 보리가 돋아나는 어린 싹일 때 그 잎을 의미하며 보통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먹곤 합니다. 이 새싹보리도 슈퍼푸드에 속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1960년대 이전, 그때는 비료도 없고 생산 기술도 낮았고 경작지도 부족했죠. 그렇다 보니까 쌀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먹어서 떨어질 때쯤, 즉 3, 4월만 돼도 이제 쌀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를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요. 보리는 그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윈터 시리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가을에 뿌려서 겨울에 기르는 곡식이죠. 이 보리를 수확해야 쌀이 떨어졌을 때 이제 보리밥을 먹어서 살 수가 있는데, 보리를 걷기도 전에 이미 쌀이 바닥나는 거죠. 이때가 상당히 힘든 시대인데, 저는 물론 겪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일반 주민들도 겪고 있겠죠. 요즘에는 보리는 조도 안 먹고 쌀도 점점 안 먹는 시대가 됐죠. 보리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쌀보다 싫어하는 이유는 그 특유의 식감 때문인데요. 밥을 짓는 과정에서 쌀보다 수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칠고 퍽퍽한 밥맛이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밥맛은 보통 찰기가 있고 윤기가 있는 이런 이제 밥을 좋아하니까요. 대신에 빨리 그리고 편하게 좀 소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보리의 장점이죠. 자, 보리의 장점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의 먹이를, 그러한 유산균의 미생물의 먹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에 사는 유익균인,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려면은 대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이 섬유질의 섭취가 중요한데, 이 보리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포함된 보리를 먹었을 때 유산균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고 장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담즙과 결합한 뒤에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때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고 담석증을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질의 이제 소화 특수상 이게 배변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는 당뇨가 있거나 과체중인데 변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조심할 점은 당지수, 즉 GI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리가 낮다고 좀 알려져 있죠, 일반 곡식 중에서. 근데 이것은 겉보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도정을 충분히 해버린 이런 찰보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지수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GI 지수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 효능, 즉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근육에 도움된다는 점입니다. 밀가루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게 보리입니다. 거의 10% 수준이니까요. 거의 밀가루와 밀과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대 로마에서는 우리 검투사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보리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단백질 외에도 회분,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고 특히 많은 것이 비타민 B1, B2입니다. B1, B2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각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쌀밥만 계속 먹다 보면은 비타민 B1과 B2가 결핍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주요한 증상으로는 식욕 저하, 체중의 감소, 그다음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무감각, 기억력 상실, 소화기계통 통증, 과민성, 근육 약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보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로 만든 면 종류, 빵, 그리고 보리로 만든 음식, 보리밥, 이런 것들을 똑같은 칼로리만큼 먹더라도 어떤 종류를 먹냐에 따라서 그 먹은 다음에 식후 혈당치, 혈중 콜레스테롤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리를 섞어서 먹을 경우에 가장 이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까지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쌀 70%에
보리를 30% 정도 이렇게 섞어줬을 때 장기간 계속하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글루텐 성분이라 그러죠. 우리 밀가루도 많이 있는데요. 이 글루텐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복통, 설사가 있거나 섬유질의 소화가 힘들 정도로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보리 섭취의 양도 그에 맞게 좀 줄여주셔야 합니다. 또 밥이 아닌 보리차로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의 섭취는 어렵고 미네랄, 즉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같은 것, 그리고 비타민, 지방산, 올레산 등을 얻을 수 있겠죠. 보리차로 먹을 때는 타지 않게 살짝만 볶아서 끓여서 보리차를 마시면 되고요. 누수한 맛과 일부 유용한 성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통으로 먹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신 새싹보리인데요. 새싹보리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새싹보리는 보리, 쌀, 보리 곡식과 일부 효능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잎이기 때문에 그 잎을 취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소염, 그 다음에 해독, 숙취 해소, 면역력 향상, 피부 건강, 노화의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점은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비타민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A, C, E 등이 풍부한데요. 이 A, C, E는 이 항산화 작용을 상당히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타민이 많은 이 슈퍼푸드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새싹보리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오렌지의 2배에서 7배, 칼슘이 우유의 4배, 철분이 시금치 6배나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그 단위 용량이라고 하죠. 즉 동일한 양을 비교했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새싹보리를 1회분, 즉 한 번 먹을 때 먹는 양이 적게는 1g, 많게는 3g, 한 티스푼 정도를 제시하고 있죠. 근데 오렌지나 우유나 이런 시금치를 비슷하게 먹으려면은 적어도 그 양의 2분의 1이나 7분의 1만큼 먹어야 하는데 매우 어렵죠. 즉 같은 양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새싹보리를 많이 먹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몇 배나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먹는 새싹보리의 양은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의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분말이 형태이기 때문에 새싹보리는 대부분 구토나 속쓰림, 소화불량 등이 있거나 이제 가렵거나 목다가움 이런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 보리와 새싹보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력 등으로 만성 대사성 질환, 즉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이런 질환들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은 평소 꾸준히 보리를 잡곡으로 30% 이내에서 혼합하여 드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새싹보리를 조금 추가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마신다 라고 한다면은 일반 생수 대신 모든 물을 보리차로 드시면 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에서 3잔 이내로 적당히 즐기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기능 한의학 진모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